이거 육성에 나갈 때 자막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씨 이런 말을 툭툭 뱉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범죄 중에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이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물론 이 모욕은 말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성립할 수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했다,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 감정 표현. 자,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할 것은 요즘 유행하는 말 TPO. 그 발언이 행해진 장소,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 발언의 횟수, 그 발언 자체의 문구, 그리고 발언이 행해진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 상황,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발언, 경우에 따라서 행동도 포함합니다. 그것이 과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 표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확진자, 듣보잡, 함량미달, 이런 단어를 쓴 걸 가지고 유죄 판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욕이 성립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적인 발언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도 이것 가지고는 이 사건에서는 모욕죄가 안 된다라고 나올 여지도 있지만, 최근 판례 중에 확진자, 듣보잡, 함량미달,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한 게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모욕죄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모욕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렇게 두 개로 큰 틀로 나눠집니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사례는 첫 번째는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을 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직접 특정 피해자를 겨냥해서 경멸적 표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는 있으나 표현이 지나치게 막연한 경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나이 처먹고 그따위로 일할래?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갑질하네. 자, 이런 문구를 쓴 사례에서 이게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조금 무례하게 느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표현은 아니다 라고 판단한 최근 판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피해자를 겨냥해서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육성에 나갈 때 자막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씨 이런 말을 툭툭 뱉었어요. 기분 좀 안 좋으면 좀 혼잣말로 좀 중얼거리듯이 할 수도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뭔가 이제 좀 난리가 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에 대한 모욕죄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판사님 판단하시기로 이게 그 경찰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려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상황을 보니까 좀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하니까 혼자 스스로 자기 분을 못 참아서 내뱉은 말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를 모욕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처벌받아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막연한 경우.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판례가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는 말. 조금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모욕했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너무나 표현이 막연하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이 정도 워딩으로는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어떤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그 자기의 감정과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 모욕적 느낌을 주는 언사를 썼는데 그 쓴 상황이 어떤 사회적 어떤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언론사, 신문, 사설에서 이제 기재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다소간에 약간 조금 모욕성을 띠는 것처럼 보여질 표현을 했으나
그런 표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언론이 가지는 본연의 비판, 견제, 감시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모욕죄 위법성이 조합된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진실을 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내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려다 보니까 조금 센 말이 나와버렸다. 근데 하필 그 말을 하게 된 TPO가 어떤 여론 형성의 장이나 공개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이제 최근에 유명한 게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그래서 기자한테 기레기, 여러분 사실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요 말 한 게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다툼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어떤 사실을 전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그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살짝 이런 워딩을 쓰게 됐는데 그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이 표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적인 인물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신문 사설을 쓰면서 조금 모욕적 표현을 썼는데 그게 언론 본연의 비판, 감시 기능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을 하는 중에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교육을 강제로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제 언론사 기자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신문 사설 제목에 땡땡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고 본문 내용에 정상적인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다. 이런 등등의 조금 강도가 센 이제 단어를 여러 개를 썼어요. 문장을. 근데 이 사건도 언론이 가진 비판 기능, 견제와 감시 기능의 범주 안에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라고 해서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사례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건과 사실관계나 이런 게 꼭 똑같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리라든가 이렇게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조금 본인 사건을 좀 더 바라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